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내일장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를 100%다 이해하고 읽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겠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런 트렌드를 전반기 현재 6월달까지 저희가 잘 맞춰오면서 1억짜리 계좌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억 4천만 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종목군들이 정말 주옥같이 다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 중심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그 종목군들이 터지면서 지금까지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렸던 거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어떤 부분을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000포인트. 이 진짜 계속 3000포인트 얘기 나오는데, 달성될지 아니면 달성이 안 될지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과연 달성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달성이 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가,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최대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된다고 봐요. 되는데, 대신에 조정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즐거운 네이버 카카오,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그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제가 카카오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 주변 지인도 보유하고 있는데 12층에서 기다리고 있다. 12층. 근데 이제 보면 이제 6층, 그죠? 5층, 6층,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멀었어요. 제가 이 12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일단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소리 없이 조용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또 에너지 관련 주들입니다.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또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3000포인트를 갈지 안 갈지 한번 보려면 지수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지수를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스피가 2977포인트예요. 2977. 네, 앞에서는 이제 2998. 오늘 2996. 자, 그런 포인트로 움직였는데, 이거를 분봉을 잠깐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분봉을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1분봉인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한번 올라가지고 한번 치고,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번 치고, 또다시 조정 보이다가 또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양상들인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기서부터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책에서 공부할 때 이제 삼각수렴이라, 삼각수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점은 유지한 채 저점만 올려내는 그런 패턴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해서 돌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가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하다가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많아요. 실제 패턴으로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과연 이번에 돌파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 이번에 만약에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끝이냐, 아니죠. 실망 매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때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어떤 원리를 시장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자, 여기서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고, 이렇게 돌파되는 놈들이 있고, 빠지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때렸을 때 돌파가 되지 않으면 시장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뒤로 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뒤로 당겨서 때렸는데 안 뚫렸어. 조금 더 해서 때렸는데 안 뚫렸어.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뒤로 더 빼고 때린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런 저점 자체를 깨고 내려올 때 실망 매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실망 매물을 세력이 받습니다. 세력이 다시 물량을 매집을 해서 그 물량을 매집한 걸로 다시 한 번 더 쉽게 이제 올려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있는 악성 매물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악성 매물도 소화를 하는 거고, 하방에서 실망 매물로 떨어져서 물량을 좀 더 늘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개별주 급등 차트들을 잘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자, 또 이거를 이제 다르게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 주가가 이제 빠질 때, 자, 요렇게 이제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이제 반대로죠. 앞서 우리가 이거는 요렇게 이런 삼각수렴으로 올라가는 패턴이었고, 요거는 이런 삼각수렴을 통해 가지고 실망해서 깨고 내려오는 패턴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기가 또 대단히 힘들어요. 이게 또 몇 년 걸려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옛날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기억 속에서 꺼내보면 이제 신라젠 이런 종목군들, 요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월봉 보면 이렇게 이탈이 되면서 이제 급락 패턴이 이제 드러나죠. 요것도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실망 매물로 툭 떨어져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 복구가 안 되거든요. 서현이와 자동차 종목군들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이제 움직이다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복구 안 되고 그냥 빠져버리고, 이거를 이 11,500원 자리를 돌파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망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반대로 이제 저점 자체가 이탈되는 거고, 대신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고점이 돌파되는 패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시장은 이런 페이크성 움직임을 한번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뺐다가 올려내는 이런 움직임을 줄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번에 3,000포인트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번 뺐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그 빠지는 변동폭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느냐? 그 포인트 자체가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제가 볼 때는 2790에서 2890포인트 정도, 요 사이가 저점을 다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번에 3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경우의 수는 따지고 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행여나 여기서 조금 빠진다면 한 2790에서 한 2890포인트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가 결국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상법 개정만 하면 과연 5,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과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해줘야지만 대주주들도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 대한 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주주에 대한 이윤도 함께 추구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려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감사위원도 분리선출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인정합니다. 왜? 요즘 아파트 동대표 뽑는 것도 전자투표로 해요. 카톡으로 문자 오요. 그걸 찍으면 돼요. 근데 어느 세월에 우리가 제주도에 본사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주총한다고 직장 당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불가능하다니. 당연히 그러면 상법 개정하면서 거기에 전자투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감사위원 분리에 대한 부분 자체도 대주주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 대주주가 잘못 결정했을 때 그것을 옆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입니다. 이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3% 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행은 2천만 원 이상이 배당소득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종합과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배당소득을 2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대부분 다 최고 세율이에요. 그 말은 49% 정도 세금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당을 만약에 1억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1억 안에서도 그럼 5천만 원 세금 나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5천만 원 남는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배당을 늘리고 싶겠어요? 세금을 이만큼씩 계속 떼야 되는데, 아니 돈 많이 벌는데 그만큼 세금, 이건 말이 그렇지 실제 이만큼씩 받으면 그거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근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면 14%면 이게 1억을 받더라도 1억에 대한 배당소득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8,600만 원이 내가 들어오는 돈이고 세금은 이제 1,400만 원 내면 된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대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대주주의 입장에서도 배당을 늘릴 수 있죠. 우리가 대주주라든지 또는 기업의 CEO를 보면서 도덕적 관념이 있기를 바라는 거는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애국적인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도 안에서 누구나 다 이것을 따를 수 있게끔 규칙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규칙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법 개정하는 취지가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주주들의, 소액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주재고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잖아.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해줘야 된다. 이 정도는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외국인들도 기관도 이 투자가 장기 투자하니까 야 배당소득도 꽤 많이 들어오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야 우리 주식시장만 해도 야 배당소득세 요거 14% 내지 뭐. 야 이거 돈 된다 이거. 그러면 점점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로 가고 우량한 기업들 가고 저PBR 주 가고 고배당주들 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가 있어줘야지만 5,000포인트, 지금 3,000포인트 뭡니까? 5,000포인트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그림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00포인트를 얘기하면서 보면 상법 개정 간다, 뭐 한다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일단은 하라는 거죠. 일단은 해서 뭔가에 대한 변화가 되는 것을 현재는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되는 모습을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보여줘야지만 시장이 3,000포인트 이상까지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랠리를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3,000포인트가 목표입니까? 3,000포인트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 이 3,000포인트를 가는 거는 도약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제가 이틀 전 방송에 얘기했죠. 저도 한국경제TV에 출연하지만 한국경제TV에서 5,000포인트 특집을 해요. 요즘에. 이거는 근데 사실 헛소리입니다. 이건 언론의 프레임일 뿐이에요. 5,000포인트라고 딱 해가지고 5,000포인트 조금 못 가면 5,000포인트 못 갔으니까 실패. 이 얘기하려고 이건 만드는 자리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지금까지 고점이 얼마냐? 지금까지에 대한 고점이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고점이 3,300포인트다 이 말이죠. 그러면 3,300포인트를 돌파해서 넘어갈
위해서 3,000포인트가 아니라 3,300포인트 넘어가서 계속적인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빠른 개혁입법에 대한 처리예요. 그것이 상법 개정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저 PBR주도 하고 우리가 대형주도 달려가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주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은 뭐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아쉬운 건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쪽짜리 입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전한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주어져야지만 장기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3,000포인트 이건 시간 문제다. 대신에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얼마? 한 2,790에서 한 2,880포인트까지는 만약에 이번에 3,000포인트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 정도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대표님 2,88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려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대로 시장 여기서 꺾이는 움직임 나오기 저희가 볼 때 힘들어요. 지금은 시장이 우리가 2025년도 전반기는 희망의 키워드였고 후반기에 이제 도약의 키워드입니다. 한국 증시가 제도에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 타이밍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입법과 맞물리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봤고,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농담삼아 제 주변 지인 뭐 12만, 13만에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는 얼마 전에 6월 5일 날 카카오를 편입을 했습니다. 카카오를 편입을 42,890원 이제 풍산을 62,998원 여러 번 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는 한 7천만원 가까이 그리고 풍산 한 5천만원 이상 이렇게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다행히 풍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급등 나오면서 이제 날라갔고 카카오가 한번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6만원 오늘까지 뽑아냈어요. 뽑아내면서 지금 네이버도 어제 오늘 급등 양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이 이제 공통점은 뭐냐?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125일선을 반드시 제가 그림을 그려놔라고 했어요. 이 125일선이라는 게 이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보시면 이제 월봉인데 이 125일선은 이제 10년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10년간의 평균 종가예요. 그죠? 종가의 모집이죠. 그러면 이런 자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강한 지지나 강한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10년간의 평균 자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지지하려는 성격도 강하고 돌파하려는 성질도 강해지는 그런 자리들이 앞에서도 보면 이렇게 존재를 해왔다. 그죠? 존재를 해왔다. 근데 이번에 네이버가 이제 돌파를 강하게 지금 시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 카카오도 잠깐 보죠. 자, 카카오도 이번에 돌파를 했는데, 이 돌파하는 자리가 얼마야? 요 자리가 앞서 47,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날 6월 5일날 매수를 할 때도 제가 우리 회원분들하고 여기서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을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로 보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잠깐만 네이버 실적을 보자고요. 네이버 실적을 보면
26기는 2024년도 실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25기는 23년도 실적이고 24기는 2022년도 실적입니다. 자, 근데 이 네이버가 자, 요게 억이잖아요. 그죠? 억, 10억, 100억, 1000억, 8조 2천억을 매출을 냈어요. 8조 2천억. 자, 그리고 23년도 결산에서는 9조 6천억을 냈습니다. 9조 6천억. 근데 이번에 10조 700억이에요. 10조 7천억이죠. 10조 7천억입니다. 자, 그 정도로 좋은 실적을 꾸준하게 페파를 늘려왔다. 우리가 유튜브한테 광고 뺏긴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네이버라는 회사가 자,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수익이 광고 수익이 50% 이상이에요. 50% 이상. 근데 지금 이런 네이버도 보면 최근에 뭐 지지직이라는 것도 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네이버 하면 뒤에 최근에 많이 붙는 내용이 네이버 페이라는 얘기 말고 네이버 페이. 자, 결국에는 이제 쇼핑 플랫폼으로서에 대한 역할도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쇼핑 플랫폼. 한마디로 결제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과거에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결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광고에 대한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꾸준한 실적을 지금까지도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뒤에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생성의 AI를 늘리자. 생성의 AI를 늘리자는 얘기예요. 생성 AI는 뭐예요? 우리가 AI인데 생성 AI. 이미지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뭔가에 대한 창작을 해내는 것을 생성 AI라고 해요. 그럼 그런 생성 AI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플랫폼에 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AI 시장의 확대가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 반영이라면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활용성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이런 이제 잠재적 성장성이 더욱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꾸준하게 실적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져서 내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가에 대한 빠진 것이 시장이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더욱더 단기간에 강하게 뿜어져서 올라오는 과정들이었다. 그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지금까지 카카오 말고 뭐 있어? 카카오톡 말고 뭐 있어? 근데 그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잠재적인 성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존재를 했다는 거고, 물론 낙폭과대라는 것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저렇게까지 주가 안 빠졌으면 안 올랐을 거예요. 근데 저만큼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또 그만큼 강하게 오를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네이버와 카카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카카오가 그 모든 것이 다 합체되어 있을 때 17만원대였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꾸준하게 빠져가지고 얼마까지 내려왔는데 32,500원까지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저가 32,550원에서 그 위에 있는 박스를 이뤘던 가격대 한 42,000원 밴드까지 만약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감안했을 때, 그럼 여기 이 구간 자체에서 50%, 그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이 6만에서 6만 5천원. 그러면 1차적인 6만에서 6만 5천원 가격대에서 한 번에 대한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 한번 올라갔을 때 한번 시장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변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카카오로 따지면 1차적으로 65,000원짜리를 표시를 먼저 해놔야 되고, 자, 65,000원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그럼 그 65,000원짜리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제 퍼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매집된 가격대에서 이제 출발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 다음 흐름을 또 본다면 그때는 이제 75,000원, 8만원 이 자리가 되겠죠. 8만원 선 정도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8만원 선이 앞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왔던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지지가 강했기 때문에 돌파도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카카오라는 기업은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한 65,000원 전후에 대한 가격,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8만 1,000원대 전후에 대한 가격대에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한번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네이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단기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네이버가 앞에서 지금 2월 달에 여기서 한번 크게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라인이 이제 일본 라인이 이제 이탈이 되면서 지금 주가는 한번 실망 매물로 빠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네이버도 똑같이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네이버가 이제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던 구간이 얼마냐면 저희가 요거를 네이버를 공략할 때 제가 중요한 밴드가 19만원, 20만원 밴드를 했어요. 그래서 20만원 밑으로는 사놓으면 절대 손해 안 본다. 그러니까 그 20만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50% 올리면 30만원입니다. 30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인데, 자, 대신에 앞서 봤던 카카오랑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네이버는 가격 단위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런 저항 구간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7만원 정도에 대한 전후 가격대에서 한번 정리가 필요한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 27만원대만 벗어나서 넘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상방에 있는 한 30만원에 33만원 정도까지도 보이는 자리인데 저는 네이버는 가급적이면 한 27만원에서 한 28만 요 선에서는 한번 끊어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33만원까지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 생성 AI 시장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주가적인 부분에서 크게 빠지기는 살짝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이미 낙폭과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단기 또는 이제 중장기적인 패턴으로 공략을 해가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까지도 보셨는데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에너지 관련주인데 오늘은 원래 우리가 원전 에너지 얘기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가는 동안 지금까지 중소형 원전주들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소형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뭐 수산 인더스트리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르비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면 원전 해체에 대한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기업이에요. 자, 이거를 유지 보수 관리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곧장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미국에서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한국에서에 대한 모멘텀보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자, 한국 NS3법 기억나시죠? 자, 여기 이 NS3법 안에서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 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어디에 쓰이는 거다 했죠? 바로 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3법 중에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NL3법에서 전력망 확충과 폐기물 처리 시설 이 두 가지는 얼마 있다가 2월 27일 날 통과됐을까? 2월 27일부터 6개월, 그러니까 D6개월 이후부터 시행입니다. 대신 폭력은 언제? 1년 뒤부터 시행입니다. 1년 뒤부터. 이 두 가지는 6개월 뒤부터, 8월 달부터 이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단기 이슈로는 미국발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방사능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들이었지만 국내에서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보면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방사능 폐기물 관리 특별법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이런 흐름들이 적어도 한 7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서 202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2억 4천만 원, 1억부터 2억 4천만 원까지 뭐 지나고 나면 참 이게 참 대단해 보이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한번 계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다시 또 여러분들과 또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